이번에 승소한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아버지가 살던 집을 2015년에 큰아들에게 증여했다고 합시다. 자, 그런데 이게 2022년도에 재개발 재건축 대상이 됐어요. 이때 아마 코로나 이후에 재개발 재건축 발표가 많이 됐죠. 왜냐하면 금리가 떨어지면서 돈이 많이 풀렸잖아요. 이 아파트는 이제 2024년에 새로 신축이 됐고요. 그래서 당연히 가격이 이제 미친 듯이 올라간 거예요. 이 집을 주고 받은 아파트의 가격이 자 엄청나게 올라갔겠죠. 당연히 이제 받는 쪽에서는 요 2024년도에 엄청나게 올라간 것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청구하고 싶을 거란 말이에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한번 봐야 된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우리 2015년에 받았잖아요? 2022년에 재건축 시작했잖아요, 지금. 그러면 이 우리가 재건축 예정이 된 건물을 증여받은 게 맞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어요? 증여받고 난 이후에 재건축이 7년 뒤에 시작했기 때문에 증여받을 시점에는 재건축 얘기도 없었어요. 증여받을 때는 재건축 재개발에 제자도 안 나왔는데 이거를 갑자기 7년 지나서 재건축 시작했는데 그거를 재건축 된 건물을 시가 계산해가지고 돈 받겠다, 이게 말이 되냐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그리고 당연히 이제 재개발 재건축이 되면 계약을 체결했을 거고요. 그 다음에 그리고 조합원 분담금도 납부했을 거고, 또 보유하는 동안 친선세 같은 것도 납부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를 받는데 큰 아들의 노력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돈을 추가로 내야 돼, 기본적으로. 자, 그러면 2015년도에 증여받은 주택과 2024년도에 재개발 재건축이 완료된 아파트가 과연 동일한 거냐는 거예요. 동일하게라고 볼 수 있으면은 그쵸, 요 동일한 아파트의 시가로 계산을 하면 될 거고, 다르다고 볼 수 있으면은 다르게 봐야죠. 당연히. 이거에 대해서 이제 대법원 판례가 나왔죠. 증여받은 이후에 우리 수증자 받은 사람이 자기의 비용으로 증여재산의 성상 등을 변경시켜 상속 개시 당시에 가액이 증가되어 있는 경우 변경된 성상 등을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에 가액을 산정하면 유류분 권리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주게 되므로, 이런 경우에는 증여 당시의 성상, 돈 들어가기 전에 기준으로 상속 개시 당시 가액을 산정해야 된다. 재개발 재건축을 예정이 없었는데 재개발 재건축 단지가 예정이 돼가지고 제가 분담금 넣고 재산세 내고 제가 이렇게 기다려가지고 재건축이 됐다. 요렇게 이게 성상 변경이 있는 거예요, 내 돈으로. 그 다음에 또 대표적인 예로 아버지가 받을 때는 예를 들어서 상가를 받았는데 상가가 별로였어. 내가 20억 들여서 리모델링 했어요. 그래가지고 이 상가에 임차인이 가득 찼어. 막 시가도 오르고. 옛날에 받을 때는 20억이었는데 리모델링 하고 나니까 한 60억 됐어. 그럼 이 60억 기준으로 유류분 계산하면 되냐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자기 재산으로 성상을 변경한 경우라면 이 변경된 상태를 기준으로 시가 계산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변경 안 된 상태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해서 줘야 된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유류분을 할 때. 2015년도에 아버지 집을 큰아들이 받을 때는 5억이었어요, 당시에. 근데 이제 신축 2024년 이제 신축되고 나니까 이제 아파트 가격이 15억이 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자기 재산으로 증여재산의 성상을 변경시킨 경우라면 2024년도에 아버지 집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한 가격을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된다. 그렇죠. 그러니까 신축 아파트가 아니고 2024년도에 아버지 집이 그대로 재개발 재건축 되지 않고 그대로 있었으면 얼마일까? 요거를 기준으로 유류분을 산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산정해보면 대략 그래도 시간이 한 10년 정도 흘렀으니까 땅값이 올랐을 테니까 한 7억 정도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유류분 액수가 차이가 엄청나게 나죠. 자, 그러면 상속인으로 큰아들, 작은아들밖에 없고 다른 사항이 없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자 15 기준으로 하면 유류분액이 얼마예요? 3억 7,500이 나오는 거예요, 유류분 부족액이. 근데 7억이 기준이 되면 얼마죠? 1억 7,500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상 변경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서 유류분 부족액이 엄청나게 차이가 나는 거죠. 이 경우에는 2억이나 차이 나죠. 이런 사건을 지금 1심에서 다른 변호사님이 진행해서 이제 패소를 했고요. 2심에서 저를 찾아와가지고 지금 제가 진행하고 있거든요. 제가 판결 나오면 소개할 예정이고요. 요 내용은 이번에 제가 이긴 거랑 요거랑 이어져 있기 때문에 제가 미리 한번 법리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러면 요거를 전제로 성상 변경이 있으면 변경 안 된 거를 기준으로 시가를 계산해야 된다고 하는 판례가 있다. 그 당연한 거죠. 사실 제 설명 들어보면. 자, 요거를 전제로 한번 가봅시다.